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주택을 구입할 때 느끼는 부담이 11년 만에 가장 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3분기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전분기보다 1.7%포인트 상승한 144.5를 기록했습니다. 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다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은행에서 신규로 실행하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의 금리는 더욱더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가 GTX-C 사업자를 선정할 때 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갈등 비용 항목을 고려해도 추가역 신설이나 지역 우회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일주일 중에 어느 요일이 가장 힘드실까요? 많은 분들이 월요일이라고 생각을 하신데요. 근데 사실상 이제 수요일 과도한 업무나 이제 학업에 시달린 사람들이 일종의 번아웃을 느끼면서 우울증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오늘 또 무기력해질 수 있는 수요일인데요. 저희가 조금은 활기차게 저희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까지도 해결해 드릴게요. 원하시는 분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3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시작합니다. 네, 매주 수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에게는 확신을 주고 초보에게는 개념을 잡아주시는 분이시죠. 국제투자연구소 엄태욱 소장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 엄태욱 소장입니다. 오늘 날씨가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추워졌는데요.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뭐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좀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내년을 또 준비하는 또 이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많이 변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참여하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도 저희 항상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잘 벌고 잘 사실 수 있도록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 고민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도움 받아보고 싶다, 최고의 전문가의 힘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3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 2시부터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저 아파트 하나하고 빌라 하나 있는데요. 네. 예, 그게 뭐 아파트는 재건축한다고 안전진단 통과했고요. 어떤 아파트일까요? 저 공농동 네. 태릉 우성 아파트예요. 아, 네. 그리고요. 예, 예. 빌라는 쌍문동에 있는 거 빌라고요. 아,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시청자님? 빌라요? 네. 69-11. 69-11번지요? 예, 예. 아, 알겠습니다.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태릉 우성 아파트 말씀 주셨고요. 예, 예. 그다음에 빌라는 이제 쌍문동에 있는 69-11번지 이렇게 두 가지 물건 보유를 할지 매도를 할지 고민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예, 예. 네, 향후 전망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제가 그 얘기해 주시는 동안 지도를 좀 찾았어요. 예. 지도를 좀 찾았고요. 지도를 조금 쓰기 편하게 좀 옮기고요. 예, 예. 일단 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쌍문동에 빌라가 하나 있고요. 예. 쌍문동 빌라가 있고 아파트는 여기 공릉동 그 화랑대역 앞쪽에 있는 거죠? 예, 맞아요. 하남대 앞. 여기 이제 우성 아파트 가지고 계신 거고. 태릉 우성. 태릉 우성 아파트 가지고 계신 거고. 그러면 네. 이걸 언제부터 가지고 계시던 거죠? 한 20년 된 것 같은데요. 태릉 우성은. 아, 태릉 우성은 한 20년 됐어요. 예, 예. 그럼 몇 평이죠, 이거? 그 26평요. 26평. 예. 그러면 한 2010년 정도부터 가지고 계셨던 거고. 예, 예. 한 20년 정도 되니까 대략 뭐 한 2000년도군요. 2000년도. 예, 2000 뭐 한 2, 3년 됐을 것 같아요. 뭐 그럼 뭐 한 2000년도 정도 이제
뭐 매수를 했고요. 네네. 그러면 이 쌍문동 빌라는요? 그거는 한 네. 10년 됐어요. 10년. 그럼 요건 한 2010년 정도 이제 매수를 하신 거네요. 예예. 2010년 정도 매수를 했고. 그럼 지금 거주는 어디서 하세요? 아, 그 쌍문동 빌라에서요. 아, 거주는 쌍문동 빌라에서. 예예. 그러면은 여기 혹시 그 우성 아파트에 거주도 하셨었어요? 예, 거주를 한 10년 이상 했어요. 아, 거주를 한 10년 이상 거주하다가 이제 쌍문동으로 가신 거예요? 예예. 아, 10년 이상. 그럼 지금은 근데 그러면은 10년 이상 거주를 했고 제일 고민되시는 거나 궁금하신 게 어떤 거예요? 그래서 그 네. 태릉 우성이 이제 그 뭐 재건축을 네. 올 추석에 네. 그 안전진단을 통과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뭐 프랜카드 걸고 이랬었는데 네. 또 이걸 계속 끝까지 가야 되나 그거 좀 뭐 잘 몰라가지고요. 아,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고 예예. 재건축되는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시작은 어떤 거냐면 일단 지금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거는 네네. 재건축을 가기 위한 정말 첫 단추를 끼운 거예요. 네네. 그 뭐 그렇죠. 아직까지 뭐 구역 지정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일단 그 아파트가 이제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한 다음에 이제 이게 안전상에 뭐 문제가 있다거나 하면 이제 재건축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라는 거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첫 단추를 끼웠기 때문에 앞으로 재건축을 이제 진행해 나간다는 소리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처음에 이제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처음에 해야 되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사실 재건축 아파트긴 하지만 이거를 입주까지 가려고 하면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안전진단 통과해서 이게 결국은 철거가 되고 신규 아파트가 되려고 한다면 시간적인 건 앞으로도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요. 예. 그러는 과정에서 뭐 정부 정책이나 부동산 경기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이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뭐 단축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기는 하거든요. 예예. 이게 기본적으로 일단 재건축의 그 우리 아파트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그런 방향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아파트가 이제 어쨌든 재건축을 하면 신규 아파트가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뭐 서울이나 그렇고 우리나라 부동산들에서 사실 가장 인기가 좋은 게 사실 신규 아파트예요. 예. 신규 아파트가 되고 나면 사실 요즘에는 뭐 지역에 관계없이 굉장히 시세도 잘 나가고 선호도도 좋고 금액도 잘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에 만약에 이 재건축 아파트가 없다고 하더라도 뭐 쌍문동 빌라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다시 만약에 분양을 받는다라고 해도 무슨 이거를 뭐 청약 통장을 써서 사실 분양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예.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조합원으로서 이걸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지언정 이 신규 아파트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네. 지금보다 만약에 뭐 한 10년 뒤에 새 아파트 입주까지 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은 그때 아파트 연식이 한 2030년식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내년부터 이렇게 서울 시내 안에 신규 물량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예. 그때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 신규 아파트는 굉장히 선호도가 지금처럼 뭐 경기가 좀 안 좋더라도 좋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은 조금 걸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이거 두 개를 다 팔고 만약에 그러니까 아니 어디 이사를 가서 다른 거를 매수한다 그런 계획이 딱히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이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 거의 보유하고 있으면 앞으로 좀 뭐 내릴 때가 있을까요? 내릴 때요? 메리트. 아, 네, 앞으로 좀 전망이 올라- 괜찮냐고? 네, 앞으로 전망은 괜찮죠. 근데 이제 이럴 수는 있어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1, 2년, 3, 4년 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예. 근데 가져간다라고 하면 일단 어쨌든 신규 아파트가 된다라고 하면 뭐 시기의 문제도 좀 있긴 하겠지만 지금 있는 상태보다는 사실 훨씬 금액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아, 금액이 많이 올라간다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요즘에 신규 아파트들 서울 시내 안에 신규 아파트들 웬만한 거 그냥 지으면은 다 10억이 넘어가요. 아, 그러니까 입지가 안 좋으니까 제가 보니까. 아, 입지가 사실 뭐 그렇게 안 좋다고 볼 수는 없죠, 사실. 뭐 좋다라고도 네. 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간편한 것 같아요. 입지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선호하진 않을 수는 있지만 예. 대신 신규 아파트는 선호도가 좋거든요. 예. 만약에 이 신규 아파트에다가 더하기 입지도 굉장히 우리가 선호하는 입지였다라고 한다면 예. 그 이상의 가치를 이제 만들어내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입지는 뭐 그래도 이제 역에서 가깝긴 한데 전체적인 입지가 조금 선호도는 빠지기는 해요.
예, 예. 그렇지만 사실 입지보다 신규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아파트가 된다라고 하면 예. 제 생각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금액적 상승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나올 수는 있죠. 아, 그렇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일단 재건축 아파트잖아요. 예.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이게 2000년도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샀을 때보다 금액은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계속 안 오르다가 지금 최근에 뭐 2, 3년 뭐 전국 서울 전체 다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예. 이게 보통 그러니까 요거 매수하실 때쯤이라든가 뭐 그런 때쯤 여기 이제 요쪽 지역에 사실 이렇게 선호도가 굉장히 높거나 집값이 이렇게 높은 지역은 아니었어요. 예, 맞아요. 그러다가 쭉 이제 뭐 금융위기 온 다음에 그 위에 금액이 떨어졌다 부동산 상승기에 들어섰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도 따라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제 재건축 이런 것들도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또 그리고 금액이 낮았던 아파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사실 한 2, 3년 사이에 금액이 올라간 걸 거예요. 예, 예. 근데 어쨌든 20년을 갖고 있는 중에 2년, 3년 전에 금액이 올라갔던 어쨌든 내가 샀던 금액보다는 차익이 좀 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나 있죠. 나 있는 상태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전망도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재건축이 되면 좋겠지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랬잖아요. 네, 네. 얼마나 그러니까 걸려요? 근데 지금 얼마나 걸린다고 이건 장담을 못 해요. 네. 예. 근데 이제 되게 오래 걸릴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업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서 중간에 내가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뭐 다른 데를 산다든가 아니면 뭐 자금이 좀 필요하다든가 이사를 간다든가 이러면 사실 매도를 할 계획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샀을 때보다 금액이 그래도 많이 올랐으니까 음. 세금 부분을 걱정 안 할 수 없거든요. 예, 예. 세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원래는 이게 막 그 세법이 바뀌기 전엔 사실 관계가 없었어요. 예. 예. 이 쌍문동 빌라가 지금 어쨌든 주택이 2개였잖아요. 예. 2개인데 그러니까 원래 올해까지는 쌍문동 빌라를 매도하고 이 우성 아파트를 내년에 뭐 아무 때나 매도해도 원래 그 비과세 규정에 맞는다라고 하면은 비과세를 해주던 것이 내년부터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바뀌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그냥 안 파시고 조금 있어 본다라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갑자기 뭐 자금이 필요하다든가 이사를 가야 되게 될 때 이 우성 아파트를 매도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세금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일단 첫 번째 생각은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 우성 아파트를 가져가는 게 맞아요. 예. 이 둘 중에 왜 그러냐면 이 쌍문동 빌라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로드뷰를 보진 않았지만 일단 연식이 조금 됐을 것 같고요. 네, 많이 됐어요. 그 연식은 좀 된 것 같은데 여기는 무슨 재건축이나 재개발처럼 이렇게 정비 사업지도 아니잖아요. 예, 예. 그렇죠. 무슨 재개발한다 이런 소리 없죠. 예, 예. 정비 사업도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그냥 노후화된 빌라인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 쌍문동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하고도 좀 거리도 있고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쌍문동이 금액이 더 못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 쌍문동 빌라를 매도하는 게 사실 맞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차액도 쌍문동이 적을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사 계획이 당분간 없다는 가정 하에서 예.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태릉 우성 아파트를 가져가는 게 맞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저 쌍문동 빌라를 매도를 해야 돼요. 예, 예. 매도를. 쌍문동 빌라를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팔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러면 만약에 2021년 이후에 매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 쌍문동 빌라가 매도한 다음에 또 2년이 지나야 여기 그 우성 아파트가 비과세 규정이 맞는다면 비과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 그럼 빌라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뭐 올게 팔면은 저게 2년 더 있어야 더 안 있어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지금 이래요. 원래 쌍문동 빌라를 올해 안에 팔아내면 그렇죠. 내년 1월 1일에는 우성 아파트만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규정도 원래 내년이 넘어가는 건 그 규정을 적용받았는데 지금 유권 해석이 좀 나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1월 1일자로 1주택자가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2년이 안 지나도 될 것 같아요. 아, 그게 그러면 저기 그 마지막이 이제 이달 그러면 12월까지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12월 달까지 만약에 쌍문동 빌라를 팔 수 있다라고 하면 유권 해석상으로는 내년에 우성 아파트를 판다라고 하면 비과세 규정이 맞는데 만약에 올해 안에 쌍문동 빌라를 팔지 못한다. 네네. 그러면은 그거는 이 쌍문동 빌라를 만약에 파는 날이 있죠. 네. 그러니까 잔금을 받는 날. 네네. 그날로부터 또 2년이 지나야 우성 아파트가 세금적으로 자유로워져요. 2년 지나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그 생각으로는 세나도 되나 이거 난 빌라가 없어지면은 네.
태릉 우성 아파트 세나 2년간 세 놓으면 되나요? 아, 그렇죠. 그거는 세 놓는, 그러니까 만약에 비과세 요건을 내가 그 전에 못 채웠다라고 하면 세를 놓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내가 거주하는 게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거주도 다 하셨던 거고 예전에 사셨던 거기 때문에 예. 내년에 판다 그러면 그냥 기간만 2년이 지나면 돼요. 그 한 10년 이상 살았으니까. 그렇죠. 되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이 우성 아파트가 차액이 저 빌라보단 클 테니 많이 크지. 많이 클 테니 일단 쌍문동 빌라를 좀 그러니까 올해 안 되더라도 내년에라도 정리를 해놔야 2년이 지나야 또 바로 이걸 뭐 팔든지 뭐 아니면은 그냥 갖고 있던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 우성 아파트를 가져가는 게 맞고 예. 그걸 위해서는 쌍문동 빌라를 좀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5년 뒤에 팔겠다. 그러면 사실 두 개 다 가지고 있다가 한 3년 뒤에다 3년 정도 뒤에 쌍문동 빌라를 팔면 되겠죠. 그거는. 예. 근데 예. 이제 둘 중에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 우성 아파트를 가져가는 게 맞아요. 예, 예. 네, 제가 그까지 정리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현재 이사 계획이 없다고 하면요. 깔끔하게 정리 도움 주셨습니다. 태릉 우성 아파트 보유하시고 쌍문동 빌라는 매도 방향으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또 추후에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이 시간에 연락 주세요.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 오늘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그 원중 주공 아파트 하고요. 네. 저기 한라 2단지 그 17평 하고 지금 갖고 있는데 지금 어느 쪽을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다 주택자이신 만큼 이제 두 가지 물건을 보유해야 될지 하나를 정리해야 될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 가장 먼저 부천시에 있는 원종 주공 아파트 말씀 주셨고 이제 한라의 뜨란채 2단지 맞을까요? 17평짜리 네. 물건. 향후 네네.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함께 듣고 계세요. 인사 나눠보셔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종주공 아파트하고 중동의 아파트 가지고 계신다고요? 네네. 중동의 아파트, 뜨란채 아파트. 여기 원종주공 아파트. 중동의 아파트. 이쪽이 중동 아파트. 거주는 어디서 하세요? 주공이요. 주공 아파트. 네. 여기 거주하시고 그럼 이거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지금 19년 1월 달에요. 2019년 1월. 네. 2019년 1월에 매수했고 요 중동의 아파트는요? 그거는 지금 2000년 6월 달에요. 6월 3일 날 잔금이 끝났어요. 6월 3일 날 잔금.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잔금을 6월 3일 날 냈다는 거죠? 네네. 그럼 중동 아파트를 임대 주고 계시는 거고 네네, 거기는 전세 1억 5천이에요. 전세 1억 5천? 네. 그럼 매가는 얼마예요? 제가 1억 9,500에 매수했어요. 1억 9,500만 원? 네. 그러면 우리 그 시청자님 이거 6월 3일 날 잔금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6월 3일 날 잔금인데 계약은 언제 하셨어요? 계약이 그 전세 들어있는 거를 샀기 때문에 네. 제가 5월 한 거의 한 달 간격 두고 바로 했어요. 전세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네. 거의 매수를 하면은 거의 한 3개월의 시간을 하고 이렇게 잔금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새가 들어있기 때문에 잔금을 빨리 치렀어요. 그래서 한 그래서 5월 5월 아마 중후반으로 아마 될 거예요. 5월 한 중후반 한달 정도? 간격에 바로 했어요.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예, 5월 달에요. 이거를 이거를 매수한 그런 것도 조금 알 것 같아서 네네.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이거는 투자로 그냥 하신 거죠? 그렇죠. 이 투자로 제가 봤을 때 이랬을 것 같아요. 요때가 우리 5월 달에 매수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5월 달쯤에 이제 연말부터 이제 서울이나 이 수도권 중에 규제 지역들이 너무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한 올해 초부터, 그러니까 연말부터 올해 초부터 해서 이렇게 뭐 중동, 상동, 저 7호선 라인들의 아파트들에 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네. 그러면서 금액이 조금씩 움직이다 보니까 뭐 전세 1억 5천인데 매가 1억 9,500이니까 정말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네네.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매수하신 분이 많으신데
네네. 우리 시청자님도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조그맣게 투자해 놓으신 거죠? 예, 이제 취득세랑 해서 한 5천 정도 들어가니까 부담이 없고, 네. 그래서 그냥 묻어놓을 생각으로 이제 했거든요. 묻어둘 매수를.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막 금액이 꿈틀꿈틀 되다 보니까 부천이 6월 19일 날 규제 지역이 돼 버렸어요. 네네. 6월 2주택자 취득세가 8%가요. 규제 지역이 돼 버리니까 뭐 취득세도 그렇고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대출도 네. 그렇고 어쨌든 네. 비규제여서 규제로 바뀌다 보니까 실제로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매력이 조금 떨어진 거죠. 네네. 그러다가 그래서 그 이후에 여기 7호선 라인에 있는 아파트들이 사실 금액이 보합세를 좀 유지하고 있어요. 상승을 못 하고. 네네. 아마 맞을 거예요. 지금 매수한 금액이랑 크게 차이 안 날 거예요. 그냥 지금 뭐 한 6개월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네. 변동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변동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산 다음에 바로 규제가 돼 버렸으니까 네. 올라가려다가 규제가 딱 걸려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금액이 그 이후로 이제 보합세를 유지할 거고. 근데 이건 그래요. 우리 아파트만 보합세가 아니고 요 라인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 규제를 맞고 다 어느 정도 보합세에 들어가 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투자를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본다기보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게 맞고요. 네. 지금 이 원종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재건축 추진하는 아파트죠, 이거? 네, 30년 연한이 지금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 지금 제가 네. 여기 재건축을 보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안전진단을 네. 한 1년 전에 D등급을 받은 상태고요. 조건부 통과된 거예요, 그러면. 아직 좀 한 번에 더 재건축이 더 남아 있어요. 한 번을 더 받아서 그게 완전히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전진단의 단계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네, 이게 지금 재건축 보고 들어가셨다 그랬죠. 네. 재건축이 조금 전에 제가 상담한 분도 그렇지만 이렇게 안전진단 통과할 정도의 이런 단지들은 네, 사실 굉장히 재건축, 그러니까 입주하기까지 사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이제 안전진단 뭐 통과하는 단지들이라고 하면 뭐 공사하고 뭐하고 그러면은 정말 빨라야 7, 8년이거든. 정말 빨라야. 집이 완공되기까지. 그래서 정말 빨라야. 네, 왜 그러냐면은 보통 공사가 규모에 따라 틀리긴 한데 한 2, 3년 하거든요. 네, 입주가. 그러니까 네. 공사하는 기간이 한 2, 3년 되니까 정말 빨라야 한 7, 8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고 그 앞에 소사대곡선도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단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오래된 아파트니까 조금 전에 제가 그 상담 때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에 신규 아파트로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네, 앞에 뭐 교통이 좀 불편했던데 어느 정도 소사대곡선으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아파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지금보다야 금액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런 거고 여기 중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분간은 좀 보합세를 유지할 거예요. 당분간은 지금 정도의 그냥 금액대들로 움직이다가 다른 데서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좀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인 거냐면은 다른 곳들이 금액이 계속 눌러도 금액이 점점 더 많이 올라가서 금액적으로 낮다고 생각해서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 하나. 네. 두 번째는 부천 같은 데가 규제 지역이 풀렸을 경우 하나. 네. 근데 두 번째는 사실 지금 뭐 당장은 현실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냐면 보합세로 당분간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보합세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나마 이게 6월 3일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가구 2주택자지만 지금 1세대 2주택이잖아요. 네. 2주택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원종주공하고 뭐 요 중동 아파트 조그만 거 갖고 있다라고 해서 뭐 종부세 뭐 보유세 부담이 있을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유세 부담이 첫 번째는 없고요. 네.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원종주공 아파트가 먼저 산 아파트잖아요. 네. 그리고 요걸 6월 3일 날 계약을 지금 잔금을 다 해놓은 상태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일시적 2주택 기간에 들어가요. 네. 근데
일시적 이주택 기간들이 규제 지역은 뭐 날짜별로 3년, 2년, 1년 뭐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요건 3년짜리예요. 아, 저기 원종 주공을 팔았을 때. 3년 안에 원종 주공을 팔면 주공을 팔면은 비과세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원종 주공을 팔았을 때. 비과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종 주공이 먼저 주택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먼저 주택을 팔아야 그게 일시적 이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이 맞으면 해주는 건데 네. 이 원종 주공이 먼저 주니까 요 중동 아파트 6월 3일 날 사셨다 그랬죠. 네네. 그러니까 23년 6월 3일까지 팔면 요게 원종 주공이 비과세가 나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지금 보유세 부담이 당장 없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중동 아파트 남지도 않았는데 굳이 뭐 팔 필요도 없고요. 네. 뭐 세금 부담이 지금 상황에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제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유세 부담이 일단 없고 네. 3년 동안은 원종 주공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네. 3년 동안은 좀 남아 있으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재건축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지금보다 3년이 지나면 만약에 뭐 구역 지정을 받았다든가 조합 설립을 받았다든가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까지 좀 보면서 네. 그거까지 보면서 이 중동 아파트를 먼저 팔지 원종 주공을 먼저 팔지를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일단 3년 동안은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두 개 다 갖고 있어도 세금적으로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네. 그리고 어차피 보유세 부담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두 개를 좀 가지고 가면서 3년이니까 23년까지 좀 가면서 이 원종 주공의 진행 단계를 좀 보시고 그리고 여기 중동 아파트들의 가격 흐름을 뭐 여기 이쪽에 7호선 라인에 뭐 영상 요즘에 뭐 한다고 막 조금 뭐 이제 그런 계획들이 좀 발표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중동 같은 데는 그래도 딱 이렇게 신도시다 보니까 지금 규제 때문에 조금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뭐 전망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보유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원종 주공을 팔든지 아니면은 중동 아파트를 팔든지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 네. 원종 주공을 팔았을 때 사실 세금적인 부분은 가장 좋아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근데 중간에 3년 동안 팔아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 네. 3년 동안 내가 안 살고 딴 데 이사 가고 이 임대 놓으면 그때 못 팔 수도 있어요. 네네네. 왜 그러냐면 요즘에 임대차가 이제 갱신청원권 있고 막 이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 정도까지는 원종 주공에 그냥 거주를 하고 계시면서 네. 원종 주공 진행 단계를 좀 보면서 그때 만약에 조금 많이 올라갔다. 네. 조금 많이 올라가면 원종 주공 팔아서 비과세 받고 뭐 중동 거 팔아서 뭐 다시 이렇게 합쳐서 옮기든가 네. 아니면 중동 아파트를 그때 세금 부담을 좀 한 다음에 매도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택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6월 3일 날 치렀기 때문에 요거는 일시적 이주택 기간이 3년짜리예요. 아, 네네. 그러니까 조금 그냥 보유하고 계시는 게 맞을 것 2년이 같아요. 아니고 지금 3년이에요. 어떤 거예요? 1년? 비과세 받는 게. 그렇죠. 요 원종 주공을 받는 거. 예예예. 어차피 지금 일시적 이주택 기간이 그러니까 조건이 다 맞아요. 원종 주공 산 이후에 1년 이후에 매수를 했고요. 네. 비규제였을 때 두 개 다 매수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 이주택이 지금은 그게 어디냐 언제 샀냐에 따라서 3년, 2년, 1년이 있는데 네. 이거는 둘 다 비규제였기 때문에 그냥 3년이에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계획 잡으시고 조금만 더 일단 보유하시면서 대응하셔도 돼요. 네네. 네, 그러면 그렇게- 좀 한 올하고 지금 21년 후반, 22년 초로 이렇게 흐름을 좀 보면서 그렇죠. 제가 그 흐름을 조금 판단을 보면서 해야 되겠네요. 원종 주공 단지의 재건축의 그 진행 속도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만약에 원종 주공이 그 가지고 있는데 그때까지 아무런 뭐 진척이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시간이 제가 지금 말한 것보다 1, 2년이 지났는데 더 진척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어쨌든 조금 금액 올라간 거를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 한번 매도하는 게 맞겠죠. 아, 이제 네네네.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어쨌든 안전진단이 만약에 하나가 더 남았는데 통과가 되고 만약에 뭐 구역 지정이라도 되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금액이 올라갈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진행 상황을 좀 본 다음에 나는 어쨌든 3년 정도 시간을 벌어놨으니 네. 일단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대응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아, 네네네. 네, 그렇게 정리할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
네, 이렇게나 꼼꼼하게 상담 도움 주셨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좀 해결해 줄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원정주공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건축 뭐 빨라야 7년에서 8년 정도는 걸린다고 말씀 주셨지만 주변에 뭐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된다든지 교통이 개선되면 가격 상승 여지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뭐 거주하시면서 살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물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규제 때문에 보합세이더라도 물건이 나쁘지는 않다라는 특징들 정리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고 보유하시다가 주에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바로바로 도움 드릴게요. 네, 이어서 다음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네, 여기 영등포 신길동 우성 4차. 네. 제가 한 15, 16년 정도 가지고 있어요. 32평을. 아, 네. 네, 근데 너무 오르지도 않고. 네. 그리고 내년이 재건축 연한이 30년이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네. 팔아야 되는지 안 팔아야 되는지 저희가 그거 만약에 저기 없으면 올라갈 적이 없으면 네, 재건축도 잘 안 되고 그러면 기름 뉴타운 6단지 32평으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갈아타기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올해 보유하셨던 만큼 영등포구에 있는 신길 우성 4차 아파트 말씀 주셨어요. 네. 이 물건부터 이제 매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희가 상담 네. 도움 드릴게요. 소장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성 4차에 지금 거주하세요? 네, 여기까지 거주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거주하셨어요? 2004년인가? 예, 그때부터요. 2004년? 한 네. 16년 뭐 이렇게 됐네요. 네, 네. 우성 4차 2004년에 매수했고 지금 거주 중이고. 근데 기름 뉴타운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6단지? 네, 네. 기름 뉴타운 6단지. 기름 6단지. 30평대요. 네, 네. 뉴타운 6단지. 일단 조금 전체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 이 신기루성 4차가 일단 내년에 이제 재건축 그 연한이 다가온다고 하셨죠? 네, 네. 30년.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오늘은 이 재건축 초기 단계 뭐 어쨌든 뭐 가거나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네. 일단 30년이 된다고 무조건 재건축이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런 일단 것 같아요. 30년이 되면 이렇게 노후 연수로 일단 어느 정도 그 조건이 충족되다 보니까 네. 그 이후에 이제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한 다음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단계에 거쳐서 재건축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일단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건 있는 거죠. 그 정도 연수된 것들은 네. 일단 재건축을 진행해 볼 수 있긴 하지만 재건축이 돼서 네. 다시 거기까지 들어가는 데까지는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뭐 우리 그 시청자님은 안 올랐다고는 하지만 네. 다른 거보다 안 오른 거죠. 예, 다른 거보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뭔가 확실한 게 없어서 그래요. 그게 근데 왜 옆에- 그러냐면 네. 이 우성4차 같은 경우가 지금 신길동에 위치를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저쪽 뉴타운 쪽이 아니고 이 신길역 쪽이잖아요. 네, 네. 신길역 쪽이다 보니까 사실 그 주변이 사실 뭐 여건이 굉장히 좋다라고는 제가 얘기 못 드리겠어요. 네, 저도 뭐, 알아요. 이렇게 노후주택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반 시설 같은 것들도 아무래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들보다는 조금 떨어질 거고 네. 그 사실 제일 장점은 그 역이 가깝다는 거. 네. 네. 신길역을 두 개의 노선을 이용하는 신길역이 가깝다는 거 하나. 네. 그리고 여의도가 가깝다는 거. 네. 그리고 최근에는 거기 옆에 이 구역들이 이제 진행을 좀 잘 되고 있다는 거 하나. 네, 역세권 개발한다. 뭐 역세권도 있고 그 옆에 신길 2구역도 있고 뭐 어쨌든 그런데 네, 네. 네. 어쨌든 지금 현재의 상태로서는 제가 이런 좋은 점들을 나열을 하긴 했지만 네. 이런 것들이 뭐가 눈에 보이게 가시화되는 게 없었던 거예요. 네, 네. 그렇다고 뭐 우리 아파트도 당장 재건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여의도가 네. 당장에 개발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신길 거기 아파트로 단지를 변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네. 주변이 변하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확 좋아지지 않고 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액이 올라가는 게 좀 더딘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 우성 4차가 시간이 네. 지나서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좀 재건축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네. 옆에 이제 뭐 기반 시설들도 어느 정도 지금보다 많이 발전이 되고 뭐 네. 개발 계획들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좀 만약에 개발 계획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된다라고 하면 네. 새 아파트의 주변 여건도 좋아지고 여의도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이렇다라고 하면 금액이 안 올라가겠어요? 그때는 금액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금액이 덜 네. 올라가고 좀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얘기 드리면 당장은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우리도 좀 쫓아 이렇게 메워가는 형식의 아파트인데 네. 이런 것들이 무슨 뭐 재건축을 뭐 진행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실해진다라고 하면 역도 가깝고 주변도 개발될 계획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충분히 상승여력은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하는 것들이 가시화되기까지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네. 시간이 저도 조금이 알고 아니고 그 네. 저기에 따라서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좀 적게 걸리는 것도 있고 한참 동안 안 될 것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이 기름 뉴타운 6단지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연식도 우리 아파트보다 훨씬 덜 됐고요. 네. 역도 가깝고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 신길동에는 신길 뉴타운이 있듯이 여기는 그 미아 기름 뉴타운이 있는 거잖아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신기루성 4차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아파트가 아니고요. 네. 이렇게 유타운들로 있는 데들은 보통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안에가 주거시설들이 깨끗하게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학교 같은 것들도 학군도 어느 정도 양호해지고 기반시설도 좋아지고 사람들이 선호도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름 뉴타운도 알아보셨겠지만 여기 기름 뉴타운 딱 건너가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 안에는 되게 좀 비싸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기름 뉴타운으로 지금 이사를 간다라고 하면 아마 금액을 좀 30평대로 간다라고 하면 금액을 좀 보태셔야 될 거예요. 네. 네. 금액을 보태는데 간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건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런 호재들은 없는데 네. 연식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니까 아무래도 네. 주거 만족도는 좀 편해지고 네. 기반 시설들이 뉴타운을 조성하면서 만들어져 있던 것들이니까 내가 생활하기 만족도가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네. 단 기름 뉴타운은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조금 접근성은 사실 영등포 쪽보다 좀 떨어져요. 네. 지리적인 그건 거리상으로. 네. 아무래도 여기 도심 쪽은 조금 여기 뭐 그 기름 뉴타운 좀 가까울 수는 있는데 여기 네. 3도심 중 하나는 뭐 여의도라든가 뭐 강남이라든가 이런 쪽은 조금 거리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기름 뉴타운으로 지금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네. 이 거주 요건이 조금 바뀌는 그 정도일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냥 시간이 조금 걸리면 좋아지는 거는 뭐 제가 뭐 얘기 안 해도 누가 얘기해도 이런 것들이 완성되면 좋아지는 거고요. 네. 만약에 기름 뉴타운 지금 30평대 얼마에 보셨어요? 금액을? 12억. 12억이요? 12억 5천. 뭐 12억에서 12억 5천? 네. 12억 5천. 그러면 또 한 가지만. 왜 많은 데 중에서 기름 뉴타운 딱 여기 6단지를 하신 거예요? 아니 그쪽이 좋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좋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아니 그쪽에 그냥 가서 보니까 좋더라고요. 뭐 깨끗하고 막 아, 깨끗하고요. 역도 가깝고 깨끗하고 그래. 아,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답변 드릴게요. 네. 지금 12억에서 12억 5천 정도를 보신 거잖아요. 네. 금액을 조금 더 얼마까지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아 저희는 그 정도. 딱 요 정도?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네. 그 기름 뉴타운이 딱 좋으신 건 아니죠? 네. 네. 기름- 가격에 맞추려니까. 가격에 맞추려니까.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 12억에서 12억 5천 정도 만약에 가정을 하잖아요. 네. 12억에서 12억 5천 정도 가정을 하면 제가 봤을 땐 여기 이 연식이 꼭 요 비슷한 걸 좀 찾는다라고 하면 네. 뭐 될지 안 될지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네. 신길 뉴타운 안에도 좀 보시고요. 거기는 20평대는 갈 수 있더라고요. 20평대는 여기 요거보다 뉴타운은. 조금 낮은 것들이 있죠. 네. 네. 요거보다 조금 낮은 것들이 있고 이거보다 좀 높은 것들이 있고 네. 네. 아파트마다 조금씩 틀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그래서 제가 금액을 아까 조금 더 하실 수 있는 건지 그거까지 여쭤봤던 거예요. 아, 저희는 대출 없이 가니까. 네. 그래서 네.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여기서 간다라고 하면 이게 크게 안 된다라고 하면 조금만 보태도 갈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저기 그러면- 신길 뉴타운 안으로 가는 건 괜찮은가요? 그럼요. 안으로 가면 똑같아요. 여기 20평대인데. 뉴타운 때 드리니까 똑같고 신길 뉴타운은 앞으로도 전철도 2개가 더 개통이 돼야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기름 뉴타운은 조금 먼저 조성된 뉴타운이고 네. 신길동은 지금도 이제 공사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막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단지마다 조금 장단점들이 다 있다 보니까 네. 금액이 조금씩 틀려요. 조금 더 높은 네. 데도 있고 조금 더 낮은 데도 있고. 네. 네. 그런 것들에서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크게 20평대는 충분히 갈 수 있고요.
근데 20평대는 좀 작은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충분히 갈 수 있고 네, 조금만 갈 더 수는 한다라고 하면은 좀 단지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네, 갈 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쪽으로는. 그런 것들로 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뭐 같은 어쨌든 생활권에 있던 거고 네. 우리 시청자님이 얘기했던 뭐 뉴타운 안에 그런 뭐 편의성이라든가 네. 역세권 이런 것들을 좀 따진다라고 하면 굳이 뭐 여기 안에 있는 뉴타운도 충분히 좋으니까 네. 그렇게 검토하시고 만약에 이 안에서 안 된다라고 하면 네. 여기 그 신길 뉴타운 지나가는 7호선 라인 있잖아요. 네네. 7호선 라인 가면은 이렇게 이제 상도동도 지나가고 그렇게 돼요. 네네. 그 라인에 있는 아파트들도 한번 같이 보세요. 혹시 안 되면. 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굳이 딱 일로 가서 무조건 여기가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네, 금액에서 알았습니다. 조금 더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뉴타운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하면 신길 뉴타운도 충분히 좋고요. 네네. 그리고 신길 뉴타운은 기름 뉴타운보다 앞으로 이제 생길 게 더 많은 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참고하셔갖고 결정하세요. 네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갈아타는 거를 너무 답을 딱 정해놓고 움직이지 마시고요. 이렇게 전문가님께서도 추가적으로 알려주셨으니까 한번 직접 살펴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빠르게 다음 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상계주공 6단지를 네, 2018년 8월 17일 날에 계약을 했고요. 네, 계약을 해서 매수를 했고, 네, 또 2020년에 네. 용산 용문동 4-5번지를 우리가 3룸을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 일시적 이가로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임대사업을 내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요. 네, 소장님도 지금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일단 노원구 상계주공 6단지 매수하셨고 용문동 물건을 좀 자세한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용문동 4-5번지예요. 아, 4-5번지요.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물건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시고 바로 답변 들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얘기 들었더니 2018년도에 여기 상계주공 네. 6단지요. 예. 6단지를 매수하셨고 용문동을 2020년에 매수하셨다고요? 예. 2020년 올해 6월 달에요. 올 6월에 예. 이렇게 된 지금 상계주공이 2018년에 매수하셨고요. 예. 6월 18일 날, 아니 8월 17일 날이요. 8월 17일 날. 예. 그러면 주택이 이렇게 두 개신 거예요? 예. 두 개. 예. 근데 지금 궁금하신 거는 공동명이고요. 어떤 거요? 두 개 다 공동명의로 했어요. 공동명의. 예. 일단 뭐 공동명의로 했으니까 보유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궁금하신 게 일시적 2주택이요? 일시적 2주택인데 이제 네. 두 개 다 전망이 궁금하고.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하는 건 비과세인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 두 개 다 임대 놓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그럼 상계주공엔 거주 안 하셨었어요? 아직은 안 했는데요. 네. 이게 거주 조건이 거주해야 되잖아요. 그죠? 거주해야 되면 일시적 2주택이 아예 성립이 안 돼요. 거주하면요? 안 하면. 거주 안 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요 용문동이 2020년 6월이잖아요. 예. 이게 중복 보유 기간이 1년이에요. 그리고 1년 내에 용문동에 전입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고 하는 건 네. 하나를 내가 거주하고 있는 분이 다른 집으로 옮겨갈 때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집을 못 팔게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 집이 그러니까 두 번째 집을 사면은 2주택자가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 먼저 산 주택을 비과세 해주는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상계주공에 거주도 안 했잖아요. 예. 거주도 안 했으니까 일단 비과세 규정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무조건 거주를 2년 해야 되거든요. 2018년에 매수하셨으면. 네. 그러니까 상계주공 자체가 비과세가 안 되니까 일시적 2주택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구나. 예. 네. 의미가 일단 없고요. 예. 두 번째 임대사업자 등록. 예.
임대사업자 등록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파트는 안 되고요. 예. 이 용문동 거만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하면 네. 지금은 또 보증보험인가 뭐 그거를 들어야 된다 하던데요. 보증보험 들으셔야 되고요. 등기에 부기 등기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그것도 하셔야 돼요. 해도 해야 되는지.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예. 임대 등록하면 10년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근데 사실 뭐 금액이 잘 올라주면 그 보증보험료도 그리고 그 보증금이 집값의 몇 %인 거와 신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적용이 돼요. 네. 그러니까 신용이 조금 안 좋으시고 부채 비율이 좀 높으신 분은 보증료가 좀 높고요. 그러니까 매가의 전세가가 좀 대비 낮고 신용도가 뭐 좋고 이러신 분들은 이 보증료가 좀 되게 낮고 그래요. 그게 2년에 한 번씩 세입자 바뀔 때마다 새로 들어야 되는 건가요?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입자 바뀔 때마다. 그렇죠. 계속 임대사업자 기간 동안 계속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0년 동안 하게 된다라고 하면 10년 동안 일단 매도도 못하고 그런 부담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임대사업자를 굳이 내셔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이 상황은. 예, 용문동 거 좀 어떠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두 개를 딱 적고 나서 보니까 네. 이거는 그냥 단어가 이렇게밖에 안 떠올라요. 이게 뭐 1, 2년 안에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상계주공 같은 경우 요것도 이제 안전진단인가 또 통과했나 그랬죠. 네. 안전진단을 통과한 제가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얘기하는데 되게 초기 단계거든요. 예. 앞으로 엄청 오래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재건축을 하려면. 재건축을 하게 되면 상계주공 6단지는 역도 가깝고 뭐 단지의 규모도 좀 있다 보니까 좋을 건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조금 장기 투자가 될 수가 있고요. 용문동 같은 경우도 국제업무지가 개발이 되고 그 주변에 낙후된 곳들이 개발이 되고 용산의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계획처럼 개발이 돼야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1, 2년 안에 뭐 얘가 갑자기 확 뛴다 이렇게는 얘기 못 해요. 들리세요? 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네. 임대사업자는 상황에 따라서 무슨 혜택이 더 좋을 때 드시는 거지 무조건 지금 상황에서 든 게 뭐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신축 빌라를 분양받거나 이러신 분들은 취득세 뭐 감면 혜택이 있고 이러니까 하셔도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여기 거주도 안 하셨고 이것도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굳이 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상계주공 같은 경우는 재건축 단지잖아요. 뭐 나중에 도정법이 개정될지 안 될지는 또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언제 개정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정법이 지금 현재는 개정이 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2년을 거주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재건축 분양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적인 거 맞춰 놓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요거 두 개는 공동 명의로 해놓으셨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보유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건 조금 그냥 보유하시면서 대응하세요. 보유하시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상계주공 6단지에 한 2년 정도 거주해 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상계주공 같은 경우는 재건축 분양 신청을 위해서도 차익 때문에라도 어쨌든 거주를 꼭 해두세요. 네. 네, 그렇게 정리할게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시더라도 노원구 물건을 일단 거주를 하셔야 되니까 그 조건 충족시키시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움 드렸고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저희가 마지막 시청자분까지 해서 상담 도움 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2부에서도 이제 상담이 좀 부족했거나 못 받으신 분들 추가적으로 도움 드릴 예정이니까요. 2부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죠. 실제 부동산의 가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10분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봬요.